주간의 이슈를 쫙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클리 뷰 오늘도요.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진짜 빨라요, 그렇죠? 예. 자, 이번 주는 좀 우리 시장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 하루만 올랐고 4일 내내 하락했거든요. 예. 전반적인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8월 1일 날이었죠. 급락한 날이 이제 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코스피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법안 수정 기대로 한 주 만에 낙폭을 대부분 다 만회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 시간에도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코스피가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한 3주 만에 다시 하락 반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입법 예고 기간이 한 2주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당정 협의 과정도 물밑으로 지속이 됐었는데 뚜렷한 개선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강세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상당 부분은 국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거는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약간 흔들린 부분은 아무래도 코스피 상승세를 좀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달에 그 우리나라 시장 말고 다른 나라 시장들은 대부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해외 대비로도 한국 시장의 좀 부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쪽으로도 물론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를 기록을 했지만 8월 달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4개월 만에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다소 좀 불리한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본격적인 조정 이런 거보다는 약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게 이제 빌미로 맞아요. 조정 요인으로 좀 작동을 네.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이제 파월 의장 그 잭슨 홀 회의 개막 연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력을 좀 얻을 수가 있다면 다음 주에 좀 상승세로 다시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정부 정책 기대 속에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또 맞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당정의 협의 과정이 그렇게 크게 좀 뚜렷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없으니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한 주였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모멘텀 바로 오늘 밤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떤 네. 발언을 할지 예. 플러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잭슨 홀 미팅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파월 의장 어떤 스탠스를 내비칠까요? 일단 뭐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네. 파월 의장의 이제 그 개막 연설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잭슨 홀 미팅은 이제 하루 전에 시작이 됐는데 첫날은 뭐 환영 리셉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심포지엄이 진행이 되진 않았고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월 의장의 개막 연설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미국 고용 시장 환경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하고 관련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시사점을 던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파월 의장이 과연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지 안 줄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고요.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내비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중립적인 스탠스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떤 연준 위원은 금리 인상하기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하고 있는 연준 위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금리를 바로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연준 위원이 있을 만큼 연준 내에 지금 통화 정책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기 때문에 진짜 팽배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파월 의장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코멘트를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미국 물가와 고용 시장에 관련된 중립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9월 달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파월 의장의 생각은 분명히 밝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 통화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 시장하고의 소통 관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그 선물 거래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연준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연준의 정책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는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연말까지의 통화정책 기조를 낱낱이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9월 FOMC에 대한 연준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시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고려했을 때는 뭐 단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내비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비컷 가능성은 지금 또 쏙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만 비춰줘도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좀 도움이 그래도 되지 땡큐죠. 않을까.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밤 11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잔뜩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또 강경하게 매파적인 기조를 내비칠지 여부 한번 주시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데이터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라면서 애매한 뉘앙스를 펼칠 경우 다음 주에 또 미국 경제지표 많이 발표되거든요. 경제지표 플러스 뭐 굵직한 이벤트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 주요 이벤트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부부장님은 어떤 이벤트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는 주 초반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여기에 중요하죠. 이제 그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26일이죠. 26일 네. 26일 날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이제 열리게 중요하죠. 됩니다. 네. 이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높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주 후반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미국 물가 발표 이 부분도 조금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5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체크 포인트를 좀 꼽아 주신다면 우리 부부장님 어떤 좀 부분에서 투자의 맥을 또 우리가 다시 재편해 볼 수 있을까요? 25일이 이제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현재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한 정확한 시간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게 아마 그 25일 밤 아주 늦게 또는 자정 정도에 이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벽에 아무래도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관련된 뭐 그 의제들은 상당히 많은데 시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경제, 금융 관련된 그 포인트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이제 그 관세 협상 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한 2천억 달러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관련된 어떤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고요. 그리고 1,500억 달러가 뭐 잘 알려졌던 바대로 조선 산업, 마스가 여기에 네. 관련된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구체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난주부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발표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포인트가 좀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우리나라는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네.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참고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EU와의 관세 협상에서 유럽의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무관세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 수출에 대해서 최소 관세가 아니라 아예 무관세를 확정받을 수 있으면 상당 부분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반도체 주식한테는 상당 부분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나 원전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대미 투자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이 미국에 가장 관심을 보인 쪽이 이쪽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실무협상단이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 부분도 이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기 때문에 네. 여기하고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및 미국 업체와의 협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군사적인 부분까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시장의 초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려에 대한 요인보다는 기대 요인, 그러니까 플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동행할 경제사절단을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원전 두산 쪽에 박지원 회장 그리고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더불어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원전이라든지 우리 미디어, 콘텐츠, 네. AI 쪽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진 않으신죠? AI 쪽으로 수혜가 예상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이 걸릴 기업들의 수 있다. AI 산업의 주도권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아직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대하기는 약간 섭섭한 감이 좀 있고 원전이나 미디어 콘텐츠 이쪽은요? 그쪽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원전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 업체와의 어떤 약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준다면 원전 관련주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요인 외에도 원전 산업 자체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올해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보다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가장 중요한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 여전히 뜨겁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국무회의 있잖아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높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 좀 부재이기 때문에 뭐 화상 회의로 참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상 좀 어려워 보이고 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적극적인 수정하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이 적극적으로 수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 9월달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주식시장 계속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자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는 시장 친화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불확실성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일정 산적하거든요. 다음 주 이 지지부진했던 한 주를 뒤로 하고 본격적인 반등다운 반등이 다음 주에는 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말 잘 보내봐야겠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 연설부터 우리 주목해봐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더블엠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부장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